막 죽고 싶습니다, 진짜. 어버이연합이 청와대와 연관돼 있다는 의혹에 이어 국가정보원이 그 배후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국정원 자금이 그런 것으로 흘러들어갔다면 불법입니다. 예, 어버이연합에 관한 폭로가 끝이 없습니다. 전경련이 어버이연합에 억대 지원금 보낸 것으로부터 청와대가 집회를 사주했다는 의혹도 일드니 급기야는 국정원과의 유착 의혹까지 제기가 된 상태죠. 전경련, 청와대, 국정원 모두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는데도 의혹은 계속 커져만 갑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박범계 의원 연결해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어버이연합 게이트 TF 이게 꾸려지고 있는 중인 거죠? 네, 위원장을 일단 임명을 했죠. 이춘석 의원으로요. 예. 네. 하나하나 커지는 의혹들 박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 시민단체라고 하면은 이제 자발성이 핵심으로 있는 곳인데, 예. 어버이연합이 자발적이지 않고, 뭔가 관제 집회를 했고, 관제 데모를 했고, 그 기획에 청와대 혹은 권력기관이 개입되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점점 범죄적인 요소들이 지금 많이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범죄적인 요소들 좀 하나하나 짚어보죠. 우선 네. 오늘 아침 중앙일보하고 경향신문의 단독 보도 두 가지가 나왔는데요. 그 네. 하나는 뭔고 하니 전경련이 어버이연합에 건넨 돈이 애초에 알려진 1억 원대가 아니라 최소 2억 내지 3억 원대라는 겁니다. 이걸 어버이연합의 예. 추선희 사무총장이 직접 발언을 했다는 건데 언론 인터뷰에서. 그렇죠. 들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당초 1억 2천여만 원 사명계좌 방식으로 전경련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거에서 더 나가서 예. 매월 2,500에서 3천만 원까지 두 해에 걸쳐서 지금 약 수억 원대로 지금 이제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기사에 또 일부 보면은 청와대 이모 행정관이 전경련 후원 사업에 한번 지원해봐라는 그런 권유도 지금 그림에 나와 있고요. 어허. 그렇다면은 지난번에 위안부 합의 집회를 열어달라는 청와대 허모 행정관의 그러한 지시성, 예. 문자 더하기, 전경련의 자금 지원의 핵심 고리가 풀리고 있다. 이 두 가지를 합쳐놓고 보면 청와대가 적어도 전경련의 어버이연합 자금 지원에 매우 깊숙이 관여가 돼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박 의원님, 전경련이 어버이연합에 돈 지원한 거하고 청와대하고 무슨 연결고리가 있단 말씀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예. 그 자금의 일부가 어버이연합이 탈북자를 이용해서 집회를 했다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청와대 허모 행정관이 예. 그 위안부 합의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 위안부 합의에 어버이연합이 좀 집회를 해달라라는 그런 문자를 보냈다는 것이 밝혀졌고요. 음흠. 더 나가서 오늘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 청와대 이모 행정관이 예. 전경련이 후원하는 사업에 어버이연합이 응모를 해봐라. 그것으로 그걸 볼 때 이게 보통 네, 연결고리가 그렇습니다. 있지 않고는 되지 않겠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네. 그럼 배후를 청와대라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제가 청와대에 민정이비서관도 했고 법무비서관도 했는데요. 행정비서관 출신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제 경험으로 비교적 참여정부는 시민사회단체와의 어떤 관련성을 가급적 줄여나가는 그러한 것을 지향을 했는데 예. 과거 이명박 정부나 지금 박근혜 정부를 보면 지금 이 문제되는 그 허모 행정관이 비서관실 행정관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비서관실은 정무수석실 산하에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정무를 담당하는 그런 수석실이고요. 예. 청와대는 그 모든 비서관이나 모든 행정관이 기본적으로 국정원 이상으로 비노출 어떤 간접 방식에 의한 그러한 일을 하고 가급적 기획을 해서 집행부서를 통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지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능이지 예. 집행부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문자로 그런 집회를 열어달라. 또 더군다나 문자로 이걸 했을 정도면은 예. 그리고 지금 어버이연합의 그 사무총장이라는 분이 협의를 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것은 일회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수시로 자주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청와대의 허 행정관은 부인을 했습니다만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만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은
지시가 아니라 협의였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지금 확인을 했거든요. 협의였다라고. 그렇습니다. 협의라는 단어를 볼 때, 그러니까 자주 이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의심하시는 거군요. 일단 문자로 했다는 얘기는 예. 그 이전에 문자로도 충분히 소통이 될 만한 신뢰관계가 수많은 있다. 어떤 그 신뢰관계가 있고 대화를 했다라고 봐야 될 거고요. 그렇게 그리고 협의라고 지금 주장을 하니까 예. 얼마나 많은 대화가 오고 갔으면 그 문자 한마디에 실제로 집회를 열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비노출, 간접 방식에 의한 활동의 범위를 크게 벗어난 예. 심각한 사안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경련이 그 자금을 지원한 것도 그러면은 어떤 청와대의 보이건 보이지 않건 어떤 압력에 의한 것이었을 거라고까지 의심을 하십니까? 중앙일보에 보면은 예. 공모사업에 지원을 해봐라라는 단초를 만들어줬고요. 그게 압력이라고 보세요. 예, 그리고 어버이연합 측이 전경련의 그 안모 연구원과 예. 직접 연결이 돼 있다라는 그러한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전체적인 그림들이 지금 맞추어져 가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맞추어져 가고 있다. 근데 일각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뭐 전경련이 어버이연합에 자금 지원했다고 해도 이게 뭐가 문제냐. 진보단체들도 이런 후원금 받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거 아니냐, 시민단체란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민단체라면 자율성, 자발성을 가장 핵심으로 하는 단체인데요. 예. 지금 어버이연합이 지금 움직인 것을 보면 그 뒤에 이제 청와대가 있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단초가 밝혀졌고요. 또 경향신문 기사를 보면은 인천공항공사의 불법 주차 대행업자들을 위해서 어떤 뭐 투명성, 맞춤형 집회도 해준 것이 지금 드러나거든요. 제가 그 설명을 안 했네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자 예. 보도입니다, 역시. 그렇습니다. 인천공항에 주차대행 사설업체가 있는데 여기에 그렇죠. 발주를 받아서 인천공항 앞에서 어버이연합이 시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죠. 사설업체의 주문형 시위도 했다라는 오늘 의혹 보도가 또 새로 나왔는데 그거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그렇다면은 시민단체라기보다는 뭐 이익단체에 가깝잖아요. 어허. 더더군다나 지금 현 정부에 들어서서는 어버이연합은 무슨 뭐 이념적인 성격보다는 예.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심지어 TVN 같은 아주 젊은 층이 많이 보는 그 코미디 프로그램에 예. 박근혜 대통령 풍자했다는 이유로 거기 가서 그냥 비판성, 그 항해성 집회를 할 정도로 매우 어떤 박근혜 대통령 중심으로 한 경도가, 정치적 경도가 매우 높은 단체로 돼버렸는데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전경련에 지금 자금을 지원받았다. 그리고 전경련은 사실 그 기업경영 헌장 실천지침이라는 것을 발표하면서 정책 중립성을 표방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기업의 자금에 대해서 정책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그런 선언까지 했어요. 그랬었죠. 예, 그런데 이렇게 사실상의 정치단체이고 이익단체인 어버이연합에 이렇게 수억 원대의 돈이 들어갔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이 박범계 네. 의원이 전직 판사시기도 하니까요. 그 어버이연합이 자신들과 관련된 재판을 한 판사 원룸 앞에서도 시위를 했답니다. 네네. 근데 부장판사도 아닌 평판사가 집도 아니라 잠시 거주하는 원룸의 주소를 어버이연합이 어떻게 알아냈을까 희한하더라고요. 그렇게 쉽게 노출이 되나요? 판사 집 주소가, 원룸 주소가? 아니 뭐 판사집이든 뭐 비판사집이든 뭐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집 주소가 쉽게 알려질 수가 없는 거죠. 단체가 그걸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사건은 강기갑 의원이 그 국회에서 뭐 폭력 혐의로 이제 조사를 받는 예. 그래서 기소가 됐던 그 사건의 담당 판사였죠. 아, 그거군요. 예. 담당 판사인데요. 그것이 시국 사건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사건입니다. 그냥 보통 사건이 아니고요. 근데 그 판사에 잠시 기거하는 그 원룸 집이 집 주소가 알려졌다는 것은 예. 누군가 그것을 알만한 어떤 그 배우의 기관이 알려주기 전에는 그건 알 수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어버이연합이 상당히 많은 정보들을 깊숙하게 알고 재빠르게 알고 움직여 왔다는 건데 네네. 이것도 좀 조사를 해봐야 될 대상이라고 보세요. 어떻게 그 많은 물론입니다. 정보를 수집했을까? 이번 사건의 가장 큰 핵심, 법률적으로 제가 놓고 볼 때, 예. 지금 뭐, 경실련이 이제 고발도 했습니다만은, 이번 사건의 핵심은 무슨 업무상 배임이니 금융실명제법 위반이 이거보다는, 예. 제가 보기에는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의 성격이, 업무 방해죄의 성격이 가장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버이연합이 시민단체를 자처했지만, 사실상은
정치단체고 이익단체에 가깝다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어버이연합이 항상 시민단체가 정부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러한 집회를 열면 맞불 집회를 열지 않습니까? 했었죠. 근데 그 규모로 보면 무슨 뭐 100분의 1 뭐 상대밖에 안 되는데 예. 그것이 이제 언론에 의해서 돼서 뭐 똑같은 비중으로 다뤄지곤 했죠. 예, 그래서 예. 증폭이 됐는데 사실상 시민단체가 우리 정부의 어떤 잘못하는 예를 들어서 예, 조금만 일본과의 짧게요. 관계 예. 그런 거에 대해서 항의성 집회를 하는 것을 일종의 이제 그 방해를 하는 성격이 컸기 때문에 맞습니다. 여기에 자금 지원까지 갔으면은 사실상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의 성격이 저는 매우 높다. 그렇군요. 그것이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더민주의 진상규명 어떻게 되는지 성역 없이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더민주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